황금어머님께서 질문 주신 넥선 바이오 시가총액 2,74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좀 방안에서 이제 설정해드리기도 어려운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일부 들여다보실 그런 종목인데, 거래량은 3천만 주 정도씩은 터져줘야 일단은 전체적인 거래대금 2천억 수반과 함께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사실 그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없었죠. 없다가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부 실리면서 주가의 변동성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뭐 언제까지 이런 추세 흐름이 연출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이제 직전 5거래일 고점을 뛰어넘었고 8,000원의 기준,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또 앞전 고점, 그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뭐 매물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열어두고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9,5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범위에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 그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들여다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을 어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술적으로 목표 주가가 어디에요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방송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 여기를 뚫고 그런 거는 사실 좀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에는 밑도 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물론 이제 직전 고점에 매물벽이 형성돼 있다. 근데 이제 그 매물벽이 형성돼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기준에서는 이슈와의 변동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고 대처해 나갈 때는 크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이런 그 심리적인 면에서 요 자락까지는 한번 올라가겠네요. 뚫으려고 시도는 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거기 있어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뭐 뒷받침이 돼서 저평가니까 올라간다라든가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매출도 97억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에 컨센서스 증권사 보고서는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공시도 없고 그냥 오늘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이슈죠. 이슈.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이 바이오 쪽의 이슈를 받은 건지, 뭐 정치 테마의 기준을 잡은 건지. 정치 테마도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정치 테마 자체 언급도 못 하겠어요. 비이성적인 테마 자체를. 그 자체가 주가 조작이니까. 아니 당연하듯이 방송에서도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금융당국에서 제재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홍준표 테마주. 아니 이게 주가 조작이지 무슨 홍준표 테마주. 테마주는 뭐 또 안철수 테마. 주가 조작인 거지 그렇게 되면. 응? 그 자체의 분류 자체를 해서 뿌리는 자체도 주가 조작이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디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응?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인 그 테마나 이런 부분의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일 기준에서 또 이제 뭐 오버나잇 하더라도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 기준에서 뭐 간단하게 배워 오신 기준이 뭐예요? 간단하게 배운 거. 그냥 음봉 윗꼬리 이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무난합니다. 얘를 뭐 깊이 있게 더 들어가서 해석하시기보다는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니 뭐 저 절반 라인을 뭐 돌파할 것이다. 그건 소설이지. 예? 그래서 이제 권리락 부분이 발생돼 있고, 그 권리락에 대한 부분 지금 뭐 몇 개월 지났으니까 전부 다 해소돼 있을 거고, 신용이 8% 신용이. 외국인 기관은 뭐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종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권리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의 이런 흐름은 이제 착시 현상의 기준이 되고요.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 대금은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니 누군가가 고빈도 거래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고빈도 거래예요. 그러니까 매수매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빈도의 거래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진시장의 새로운 매매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 당국 자체에서 그거를 불법으로 규정을 짓고 지금 현재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볼 땐 JP모건이라든가 UBS가 매수했다가 따라붙으면 그냥 매도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흐름이 메릴 린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메릴 린치 창구를 사용하는 외국계 운영사들, 그 운영사 한 군데하고 이제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불법이다. 그들은 이게 왜 불법이냐. 그리고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너무 강화하고 자유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취약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니는 선진국 시장 못 들어가지.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MSCI 지수나 FTSE 지수 편입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편입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이제 당사자들이 와요. 내한을 해서 방안을 해서 같이 이제 정부 당국하고 또 협의해서 기준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고려를 해서 이제 선진지수 편입을 하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자, 이 음봉 기준의 윗꼬리 부분까지를 이제 전체를 다 음봉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9,000원 정도의 기준이 될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범위, 심리적인 범위 이런 부분은 전부 심리적인 범위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 기술적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수급의 범위를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의 범위,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렇게 변형 세배령의 기준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월봉 기준에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는 수반되어 있어요. 거래대금은 그래서 추세 범위는 보실 수 있는데 하여간에 조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옳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이 과연 진짜 있는지 시가총액 이렇게 몇천억 안 되는 종목 2,740억짜리에 2,500억이 거래가 터졌으면은 회전율이 100%가 넘는 거죠. 진짜 좀 과도한.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 잔량이 뭐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이 10만 주 가까이씩 있습니다만 환급성 자체는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해도 버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격히 이 주가가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치고 올리는데 이걸 사실 거래가 실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요거 가지고는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터진 건데 계속 이렇게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요 흐름에서 뭐 결과는 좀 이렇게 계속 누군가 사줘서 이제 올라온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들어오다가 내가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매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추가적인 매수를 넣을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정점이 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쪽에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수급을 조금 기대를 해본다든가 특정 창구가 매수가 있으면 특정 창구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도 없어요 지금. 응? 아무것도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없고 그럼 말 그대로 5분봉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가느냐.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매집이 됐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예전같이 이제 전표로 주문표를 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자기 상장 주식수가 3,300만 주인데 지금 거래량이 3,289만 주, 3,900만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3,300만 주 다 된다는 게. 상장 주식수가 3,300만 주인데 거래량이 3,300만 주.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흐름은 지금 뭐 주가가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어렵고 심리적인 면 또 기준점 잡을 수급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 심리의 그 재료 요인이 어떤 재료가 나와 있느냐 바이오 쪽이냐 근데 그게 뉴스냐 공신 없잖아요 지금 뭐 혹은 여기도 뭐 혹시라도 정치 테마 주냐 전부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창구도 보시면 키움 NHNH 한투 미래미래 삼성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매집을 했다라고 표현하기 자체가 어려움. 옛날처럼 이제 전표에 주문을 넣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거래 유통 물량에 대비해서 뭐 얼마 정도 뭐 거래가 실렸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뭐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가 터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주의를 하자. 결론 부분은 없죠. 뭐 매직 계산기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뭐 지금 이제 수익 범위 기준에 따라서 2%냐 혹은 뭐 1.5%냐 마지노선 기준을 잡고 대처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8,1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편입 단가가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노선은 5%까지 고점 대비 밀리면 안 되겠고 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 2번 정도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또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욕심이죠. 절반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너무 깊이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지금 뭐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한다. 이것도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정리, 안 미끄러지더라도 절반 이상은 정리해놓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일주월봉 그려드린 뭐 줄 거드린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은 SM은 뭐 더 치고 가네요. 고점 더 넘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종목 검색을 하실 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 놓고 보시면 지금 국전약품도 1조가 안 돼요. 사실 그 1조 안 되는 종목을 더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가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 이제 1조를 넘는 1조 7천억짜리인데 잠시 이제 반짝 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원체 매도가 규모가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안타깝게 우리는 뭐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거래가 안 실렸죠. 개장 초에 거래가 실려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2,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수준 올라와서, 그러니까 오늘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변동성 나오는 종목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한국선제도 뭐 22% 올라와서 3,000억, 또 넥슨바이오도 21% 올라와서 2,700억. 이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여기저기서 많이 할 거예요. 다들 내가 추천했니? 네가 추천했냐? 대박 났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이제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쪽도 2,200억. 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2,800억짜리 종목.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첨보 정도가 그나마도 첨보 정도가 꼬리는 달았지만 수급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10만 주 정도 들어왔을 때 범위 대비 이제 주가가 고점을 더 뚫어놨는데 26만 9,500원까지 갔는데 그 고점에서부터 눌려 내려왔지만 계속 매수의 기준. HLB도 이제 고점 찍고 눌려져 있지만 32만 8천 주 매수의 잘 연출돼 있고요. 홈센터 홀딩스 얘도 3천억짜리.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아무리 이제 보강산업이 상한가 진입돼 있더라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재수현 선생님 홈센터 홀딩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질문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그거예요. 지금 경남스틸 이제 뭐 태민희 선생님 갖고 계시고 또 한국선제 또 띠어 선생님 아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넥스턴 뭐 말씀해 주셨고 넥스턴 바이오 또 재준이 선생님 홈센터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 그대로 개별 매매. 내가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 혹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혼자 들어가신다면 뭐 몇천만 원, 뭐 억 단위는 못 들어가겠어요. 혼자 들어가시면 다 같이 들어가면 이제 뭐 1,000만 원씩 들어가도 250명이면 25억이라는 거죠. 25억. 25억이면은 보강산업의 시가총액 1% 가까이 사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사버리면 1% 이상 사는 거예요. 적지 않죠. 25억이면 25만 주인데 상한가 매수 전량 이게 누가 싸주면 땡큐 하지만 우리가 다 사가 버리면 누가 올려줄 거야. 그래서 일단 어쨌든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 저보다도 월등히 나으신 거죠. 보강산업의 상한가, 또 넥스턴, 또 홈센터 홀딩스, 또 한국천재, 또 뭐 하여간에 축하드리고 위메이드 저도 봤는데 오늘 한 5% 이상 빠지지 않았나요? 장중에. 근데 이제 쭉 들어올려서 보합권 들어올리는 것까지는 봤어요. 약보합권까지. 약보합권까지네. 그죠? 쭉 들어올렸다가 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SMCNC는 또 장난치네, 저거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짝짓기로,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로서는 한국선제나 이런 거 왜 못 잡아드리면 되지. 근데 매매 사인을 내버렸을 때 이제 우리 방안에 그러시진 않겠지만 방안에 규모를 크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SMCNC 같은 경우에 SM의 이제 뭐 고점 돌파를 명분으로 했든 아니면 눌러놓고 이제 물량 받아간 쪽이 들어올렸든 뭐 지 맘대로죠. 뭐 호가 잔량 밑에 갑자기 없다가 그냥 순식간에 치고 돌리고 얘를 이제 마감 시간에서 또 잡아 끌어돌린 다음에 내일 한 템포 더 땡겨놓고 장난을 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요 고점 찍을 때가 프로그램 30만 주 들어왔을 때거든요. 30만 주 들어오고 고점 찍고 넘기자마자 누군가 따라 붙었겠죠. 거기다 그냥 죽어라고 투들겨 패고 그들이 제로 베이스일 때 여기까지 밀려내려고. 여기까지 밀릴 때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여기까지 밀려내려올 때 15만 주 매수였어요. 그러다 돌릴 때 또 비중 축소하고 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손바뀜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물량 또 축소했다가 다시 지금 15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5만 주인데 여기서 밑에까지 하면은 11만 7천 주잖아요. 여기서 다 때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못 때려? 매수 잔량 쌓여있는데 한 5만 주 때리고 또 매수 붙으면 또 10만 주 때리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오는 쪽도 얘들도 뭐 수익 내로 들어오지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분봉 봐가면서 수급 봐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면서 차분 대처를 해나가야만 그나마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버겁다. 전체적으로 설정하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